안녕하세요. 신영민님. 안녕하세요. 네. 전 김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정규님 오늘 그 대담의 주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협업이네요. 오픈소스 개발과 뭐 희노애락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규고 물리학자입니다. 복잡계를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하고 대담을 나눌 TNF라는 조직은 이제 제 전공하고는 조금 별개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이고요. TNF는 오픈소스 조직이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텍스트큐브라는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스팸을 막는 서비스나 미아를 찾는 서비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조직입니다. 본인이 또 그 물어봐줬으면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뽑으신 게 처음 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질문을 뽑으셨어요. 네.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처음 개발 시작하게 된 게? 이 개발 시작했다고 한 것도 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개발 자체는 어릴 때부터 취미로 가끔 하게 됐는데 이 오픈소스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건 기말고사 직전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대학교 이런 게 기말고사 있죠. 때죠. 시험 기간이면은 다른 과목을 공부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뭐 그런 거. 네. 예. 그게 언제쯤인가요? 대학 때? 네. 대학원 양자역학 시험 직전? 아. 네. 굉장히 이해가 되네요. 네. 양자역학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네. 번뇌에 빠지면서 오픈소스를 하고 있더라. 나는 어느덧. 그렇죠. 그런 거는. 뭔가 다른 걸 찾아 헤매다 보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 아마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시험 기간은 진짜 다 재밌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오픈소스를 처음. 무슨 오픈소스를 그때부터 블로그에 대한 거를 하셨나요? 그때 주로 했던 건 일단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건 리눅스 오픈소스 쪽에 예. 화면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였고요. 컴피즈라는 소프트웨어가 네, 있는데 네. 거기에 화면 효과 그런 쪽에 그거 왜 관심을 하셨어요? 가졌다가 그거를 왜 하필 그거를 하셨어요? 시험 기간이라 리눅스가 너무 깔고 싶었는데요. 시험 기간에 리눅스가 깔고 싶었다. 예.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리눅스를 깔았는데 네. 시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아. 효과가 막 추가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아, 네, 그래서 깔고 나니까 좀 부족해 보여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잡게 됐죠. 웹 코딩을 그때 이제 제대로는 처음 해봤습니다. 요게 방금 질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이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요? 일단 사람이 뭘 하든 탈출구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탈출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탈출구였고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통계물리학도 굉장히 많은 연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적인 코딩이죠. 근데 그것과 별도로 그건 일이고 그렇죠. 일은 일,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나의 취미, 즐거움. 네, 직업으로 삼기엔 왠지 아까운. 네. 여기에 오신 개발자분들은 이게 이 말 들으면서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게 제가 물리학자긴 하지만 예. 저도 연구실에 가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코딩입니다. 뭐 프로그래밍 어.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그렇죠. 뭐 한 1테라씩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런 연구를 위한 프로그래밍은 조금 재미가 없고 오픈소스는 좀 재미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웃긴데 이쪽 코드를 만들다가 너무 힘들면 이쪽 코드로 도망을 가고 이쪽 코드를 만들다 힘들면 이쪽 코드로 도망을 가고. 그런 거네요. 프로그래밍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도피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픈소스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을 이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코딩하고 크게 다른 점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픈소스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되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3000%도 자주 빠지지만 그 과정을 잘 추스르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처음엔 정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인데 지금 뭔가 전화를 하면 바로 전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굉장히 또 다양한 분야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IT 커뮤니티에 있다 보면 주로 직업이 개발자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오픈 소스를 하면서 만나신 분들 중에서는 직업이 개발자가 아니신데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로그래밍이 탈출구, 뭔가 인생에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원천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어떤 사람들을 알게 됐다,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뭐 얻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장점, 단점 그런 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참석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업에 소홀해지기 쉽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단점은 그건 아니고요. 오픈 소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궤도에 잘 올라갔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엔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테튼 컴퍼니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파트너 회사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나랑 같이 회사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수많은 제안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욕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는 대놓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곳에서 비방을 해서 제가 한 달이 거쳐서 알게 된다거나, 이런 심적인 고통도 있었고, 물적으로도 막 뭔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를 만들자는 거에서 발전해서 전 다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걸 또 빌미를 삼아서 괴롭게 만든다거나 하는 종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네요. 인간 사는 데는. 그렇죠? 네. 오픈 소스도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고, 사실 그래서 접으려고 했던 적도 꽤 많았었고요. 접으려고. 네, 아무래도 마음이 괴로운 일이 제일 힘들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보다. 그 안티들에 대한 걸 봤을 때 스트레스가 아주 많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직접 간접적으로 연락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떤 순간 그걸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픈소스라는 게 사실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선의.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악용될 수도 있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악의적으로 뭐 변조를 한다거나, 좀 전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저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좋은 일에 쓰일 거라고 믿지 않으면 오픈소스는 유지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소스가 사람들의 선의에 기반했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이걸 악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더 큰 선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정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상대가 좋은 행동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내가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재밌는 들더라고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사실은 위키위키를 만든 워드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위키위키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거기서 좋은 활동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한다는 건데,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 건가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지 않으면 동인이 유지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오픈소스가 다 재미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사용자층이 확보되고 개발자층이 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용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게 되고요. 툴은 점점 복잡해지고 개발 과정은 좀 더 느려지고, 그런데 금전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약간 경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의 동인이 유지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즐거워서라기보단 어떤 종류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어야 오픈소스가 가능하고, 또 동시에 오픈소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선하다는 걸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안 망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계기라는 게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가끔 한 번씩 저희가 만든 뭐 텍스트 큐브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크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미아 찾기 서비스를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그 미아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아가 찾아진다거나 했을 때, 또는 저희 블로그 블로그 툴을 사용해서 어떤 공익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공익 사이트가 큰 주목을 받았을 때라거나,
그럴 때 굉장히 동인이 생기죠. 아, 이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다. 네. 열정과 현실이 충돌할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네. 네. 열정과 현실이 충돌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추상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선택하신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정과 현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겪는 열정과 현실의 충돌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죠. 아, 그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게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이렇게 사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건 제가 당연히 답을 드릴 수 없겠죠. 모두가 다른 선택을 할 거고 그게 각자에 대해서는 다 맞는 대답일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오픈소스가 하다 보면 금전적인 이득이 꼭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파생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과 별도로 뭔가 제가 만드는 막 그런 것과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되는 현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큐브가 스팸 발송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거기서 메일을 보내는 기능인데 그걸 통해서 스팸을 보낸다. 네, 뭐 댓글을 막 무한 발송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광고글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 규격을 사용해서 광고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백업을 해서 순식간에 수백 개의 광고 블로그를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원래 의도와 결과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현실은 요거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열정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한 열정으로 만들었는데 현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크게 필요하진 않고 가끔 한 번씩 필요하고 스팸 블로거들은 그 기능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그때 기능들이 어떠한 길을 사용될 때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본인은 뭐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열정과 현실이. 저는 그때도 열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어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안 만든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엔 전 그건 믿진 않지만 터널 뚫는다고 만들었는데 전쟁에 쓰여서 괴로워했다. 그렇다고 안 만드는 게 나았을까? 안 그랬으면 지금도 뭐 터널 뚫을 때 굉장히 힘들게 뚫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엔 전 열정, 그러니까 이게 선하게 쓰일 거라고 믿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셋이 지금까지 오픈 소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됐겠네요. 그런 네. 믿음 체계 자체가.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도 사실 오픈소스 덕이고요. 제가 인간 불신하면 한 인간 불신을 했는데 지금 오픈소스 8년 정도를 하고 난 지금은 사람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사람을 믿는 쪽으로 변했고요. 예전에는 훨씬 가치 중립적이었다면 지금은 성선설 쪽으로 좀 많이 기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체계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아주 그 치밀한 경험을 하신 거네요. 거기를 통해서 부딪히고 하면서 네. 믿음 체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자기를 리프로그래밍 하셨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픈소스 활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오픈소스 그래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오픈소스에 내가 참여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다면 뭘 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코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어떤 예측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보통은 좌절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거를 처음 오늘 뭐 밤에 당장 시작한다면 뭘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라면 잘 끓이는 법을 아시면 라면 레시피를 블로그에 올리시면 오픈소스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코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위키백과의 엔트리들이라거나 메나위키의 그 수많은 서브컬처 자료들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오픈소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아니라 수많은 요리 블로그나 여행 블로그도 사실 오픈소스의 일종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딱히 대가가 있어서 그런 걸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광의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약간 그 리프레이밍을 하란 말씀이시네요. 블로그에 네. 글 쓰는 것도 이거 오픈 소스 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해봐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거를 추가하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본인께서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죠?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다 보면 자기가 빠져드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IT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이미 개발자로서 필드에서 뛰고 있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순간을 다 몇 번씩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프로그래밍의 존재를 하고 그렇게 몇 안 되는 직업이면서 그런 일의 결과가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다들 이 분야에 안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IT 분야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신정윤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